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혹시 미 연준이 그럼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은 계속 금리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0.75를 또 올린다든지 그다음 뭐 이렇게 세게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중에 하나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유가 감산이 있었잖아요. 오펙 플러스에. 근데 그 부분이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는 것으로도 작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오펙 플러스의 감산 내용 같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막 이렇게 짬뽕으로 섞여 있는 사안들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우려됐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심플하게만 말씀 들어볼게요. 어, 일단은 이 파란색이 ISM 제조업 지수고 미국제 10년인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경기가 뭐 괜찮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방향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50 이상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움직일 때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금리를 올릴 만큼 시장의 체력이 아직 있다. 이런 뜻으로 좀 읽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50에 근접하는 숫자가 한 3일 전 뭐 이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금리를 계속 더 올리면 어떡하지?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로 빠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좀 불안감이 있었죠. 그때는 확실히 시장이 못 버티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요 아래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요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페드 정책 금리, 페드 금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시장 금리를 페드 금리가 만약에 넘어서는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 돌아섰을 때는 그게 변곡점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살짝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페드 금리가 3.2이고 시장 금리가 3.8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단 말이죠. 한 0.6, 5에서 6 정도 사이인데 11월 달에 뭐 0.75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왜냐면 시장 금리, 그러니까 연준에서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만약에 0.75를 올려서 4가 됐어요. 금리가 4%. 근데 시장 금리가 3.8이라면 이게 더 높잖아요. 시장 금리가. 페드 금리가. 그건 좀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꼭 이상한 거거든요. 돈을 4%에 연준에서 빌려서 시장이 3.8인데 이게 뭔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될 수 없고 보통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가죠. 같은 라인으로 가고 오히려 시장 금리가 조금 더 이렇게 위에 있죠. 이렇게 페드 금리보다. 근데 가끔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있을 때는 시장이 이게 바로 이렇게 변곡점이 맞는 시장이 못 버티는 뭔가 달라지는 무언가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페드 금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좀 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사례들 뭐 다양한 것들 보면 저는 이번에 금리의 어떤 변곡점에서 시장의 바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그것보다 항상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좀 4분기에 좀 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마 저의 소설에는 패드가 뭐 많이 못 올릴 것 같고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기대보다 그러면 시장은 좀 좋게 보지 않을까? 금리가 어떤 변곡점에 났을 때 시장은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요. 물가라는 후행 지표는 가만 냅둬도 설설설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뉴스가 나왔죠. 감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 뭐 이해가 갑니다. 감산, 왜냐면 그, 이 오펙의 3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 이라크, UAE의 재정균형 유가가 70, 뭐 한 80 살짝 안 되는 뭐 이 숫자인데 최근에 유가가 거기를 깼거든요. 80달러를. 그러니까 잠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이거 감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고민인 것이죠. 만약에 감산 양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다시 이 100달러를 유가가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거는 금리 그 계획에 인상하는 그 계획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리포트의 내용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유가의 방향성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그러니까 다만 평균 유가가 100달러로 급등하더라도 뭐 물가에는 부담이 있겠지만 YOY 증감률은 계속 꺾여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분명 최근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쵸.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있고 근데 사실 이 반등은 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닥을 찍은 것인가 아직 경기 지표는 막 이제 시작인 것 같기도 한데 안 좋아지는 근데 주가는 선행하니까 바닥이 일찍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금리도 이제는 금리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유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기분 나빴지만 YOY로는 이것도 그냥 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상상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네요. 뭐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해도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뉴스나 유튜브 이런 걸 보면 경기와 주가를 그냥 하나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이럴 것이다. 근데 언제나 경기보다 항상 주가는 선행했다라는 것이고요. 물가는 후행했다라는 것. 이것을 본다면 지금 경기를 똑같이 동행지수로서 주가와 동행지수로서 보는 건 안 된다. 주가는 선행지수다라는 것이고 저의 소설이지만 뭐 4분기 얘는 그래도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방송했던 내용처럼 시장이 코스피 2160 정도를 추가 하회한다면 공매도 금지라든지 증환펀드의 어떤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은 좀 괜찮겠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또 잠시 깬다든지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깨면 그게 오히려 시장의 어떤 바닥을 빨리 확인해 주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쉽니다. 그 대체 휴일이라 쉬고요. 저도 내일이랑 모레 이틀 동안 내장산에 좀 와이프랑
좀 갔다 올 생각이 있는데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시장 안 보고 그냥 책이나 좀 보다가 좀 쉬고 올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마지막 내용은 시황 뉴스 있잖아요. 시황 뉴스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황 뉴스를 너무 많이 봐버리면 결국엔 내가 선택하는 게 시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황 뉴스를 많이 보면 결국엔 시장이 됩니다. 시장과 같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수익률은 그냥 시장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게임이 돼요. 만약에 시장과 같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시황을 뭐하러 봅니까? 그냥 코스피 코덱스 200 지수를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장의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 리스크가 있지만 개별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시황 뉴스 애널들의 리포트를 좀 가려서 혹은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골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저도 거의 그날에 나오는 모든 저는 그 YG 리포트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뭐 몇백 개씩 올라오는 그 산업 정보, 뭐 무슨 전략들, 기업 리포트, 뭐 IR 보고서 이런 거 솔직히 다 보거든요. 보지만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걸 계속 보면 시장과 계속 같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 나빠질 때가 있어요. 계속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뉴스만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적립을 이제 3회차 시작했는데요. 시장과 너무 같아지는 것은 오히려 좀 불안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 마찬가지로 제 방송도 뭐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뭐 보시면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렇네요. 예. 일단 푹 쉬시고 주말에는 주식 말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